자, 오늘 교육할 내용은 SMT 관련 장비입니다. SMT라는 말은 Surface Mounting Technology의 약자로서 표면 실장 기술이죠. 표면 실장 기술에 적용되는 부품을 우리가 SMD 부품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BGA 부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전자 제품들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그런 IC들이 많이 출현되고 있고, 옛날에는 그 PCB 홀에 우리가 부품 리드를 삽입해서 뒤에서 솔더링하는 그런 타입이었었는데, 요즘 이제 부품들이 그 SMD 표면 실장화 됨으로써 보통 PCB 표면에 크림 솔더를 입히고 그 위에다가 열로 바로 위에다 붙이는 방식의 그 SMD 부품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거기다가 이제 소형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인해서 SMD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리드 타입의 부품을 뛸 때는 인두기로다가 또 납흡기로다가 우리가 부품을 띄고 또 인두기로다 부품을 붙이는 작업을 했었는데, SMD 타입의 부품들, 즉 SMD 부품이나 BGA 타입의 부품들은 인두기 갖고 띄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또 열풍 장비로다 띄는 것도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BGA 장비라는 게 출연했는데, 특히 BGA 타입의 그런 칩들은 BGA 장비로 제거를 하거나 붙이거나 해야지, 뭐 열풍기로 한다든가 인두기라면은 칩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SMT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들은 우리가 이제 GPU라고 그러죠. 또 우리 메인보드에서는 노스브리지, 사우스브리지라는 그런 칩들이 있는데, 그런 칩들이 BGA 타입으로 되어 있죠. BGA 타입.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약자를 쓴 건데, PCB 표면에 그 칩을 이렇게 뜯어오면 그 볼랍, 즉 솔더볼이라는 그 볼랍으로 이루어진 납들이 많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PC 표면에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노트북이나 그래픽 카드나 또 메인보드를 보면 제품을 오래 쓰다 보면은 납이 크랙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그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화면이 꺼멓게 나오거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줄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BGA 칩이 손상이 돼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떼어내 가지고 다시 볼을 입혀서 BGA 장비로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줄이 잠깐 생긴다 그러면은 리히팅 작업을 해서 우리가 그래픽을 정상화 만드는 그런 일시적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GA 장비는 좀 고가라서 우리 초보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모든 제품들이 BGA 타입이 된다면은 우리들은 이 장비가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BGA 장비는 갖고 있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습과 숙련과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작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칩마다 그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온도 프로파일을 내 작업 환경에 맞춰서 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달인이 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BGA 장비를 안 갖고 계신 분은 어떤 열풍기로다가 이렇게 띄는 게 있는데, 열풍기는 상당히 그 좀 위험한 작업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본인이 그 열로다 직접 띄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BGA 장비에 비해서 우리가 온도 설정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BGA 타입의 칩들은 BGA 리역 장비로 작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부품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한번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부품들이 보면 전부 다 요거는 지금 리드 타입 부품들, 콘덴서나 이런 거 리드 타입 부품이지만은
요런 칩들은 거기다가 SMD 타입이라 갖고 요 표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다 솔더 크림을 입혀서 위에다가 칩을 얹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납땜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AD 보드라고 그러는데, 모니터에는 AD 보드인데 방열판 밑에 있는 게 요게 QFP 타입으로다가 128핀 이상의 그 작은 핀들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그 SMD 타입품이죠. 그래서 아주 붙이기가 난해합니다. 아주 이거. 이런 부품들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숙달되지 않으면은 칩이 손상된다든가 PCB 패턴이 들고 일어나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품의 한 60%가 SMD 타입의 어떤 부품들로 실장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BGA 타입의 부품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픽 카드나 또 메인보드나 또 우리 노트북 같은 거 보면은 이 칩들이 이런 식으로 PCB 표면에 실장이 되어 있는데, 이 칩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볼랍들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솔더볼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다 회로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면에 이렇게 열루다가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부품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뭐 크랙이 생기거나 이런 뭐 납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회로가 떨어짐으로써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BGA 장비를, 이 제품을, 이 칩을 열을 가해서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솔더볼을 다 제거한다. 디솔더링이라고 그러는데, 디솔더링은 제가 뭐라 그랬죠? 납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디솔더링을 해서 다시 볼랍을 입혀서 작업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BGA 작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솔더볼이라는 볼랍이 있습니다. 이런 볼랍이, 이런 볼랍을 칩 위에다가 얹혀서 우리가 다시 붙이게 되면 하나의 그 작업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사우스 브리지인데 이 칩이 BGA 타입이죠. 이런 게 BGA 타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작업할 때 많은 숙련과 숙달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온도라든가 칩의 특성이라든가.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이런 그 제품들이 BGA 타입화 되고 있다.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들이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해서 숙달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SMT 관련 장비는 우리가 구매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500만원 이상 되니까, 뭐 비싼 거는 1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500만원대 이상 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걸 권장을 하죠. 자, 핫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핫플레이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BGA 타입의 부품들, 즉 BGA 타입의 부품들이 그 손상이 됐을 때 떼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런 칩을 BGA 장비로 떼어서 그 다음에 디솔더링 한 다음에 요런 볼랍을 요에다 얹혀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볼랍을 얹기 전에 젤 플락스라는 부분들을 발라서 납이 더 잘 붙게, 또 납이 잘 안 차가게끔 유도하는 건데, 요걸 쓸 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요런 칩을 갖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리볼링 지그라는 건데요. 이게 리볼링 지그인데, 리볼링 지그에다가 불량난 칩셋을 얹혀 놓고, 물론 뭐 요에 있는 솔더볼을 다 우리가 긁어야 되겠죠. 디솔더링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젤 플락스를 위에 도포를 하고, 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맞게 안착되어 있고 이런 스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텐실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요 스텐실을 요거에다 올려서 그 다음에 요런 솔다볼이라고 그랬죠. 볼랍이라고 그랬죠. 볼랍을 여기다 부어 가지고 안착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랍이 아직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볼랍을 칩셋에 볼랍을 붙이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쓰는 장비가 바로 이 핫플레이트라는 겁니다. 핫플레이트. 보통 요거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온도 조절을 해서 칩셋이 보통 한 200도 이상에서 볼랍이 녹으니까 잘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칩셋 위가 파괴되는, 즉 우리가 그 빵 부풀듯이 이렇게 부풀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숙달을 많이 유효해야 된다. 물론 장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온도 프로파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솔더 칩셋 위에 안착한 솔더볼 볼랍을 갖다가 칩셋에 붙이는, 볼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핫플레이트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요것도 장비가 가격은 이렇게 싸지는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를 구입할 때 지명도가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AS가 잘 되는 장비, 그 다음에 우리가 부품을 정말 구할 수 있는 장비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자동차도 타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우리가 수리맨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거나 또 금방 AS를 맡겨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겠죠. 그래서 가능한 저는 이제 국내 장비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왜냐면은 AS 문제 때문에 만약에 어떤 타국에서 물건을 사면은 AS 하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프죠. 국내에 어떤 그 지점들이나 AS망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요 장비도 여러분들이 이제 BJ 타입의 제품을 수리하다 보면 굉장히 그 필요성을 느끼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핫플레이트다. 리볼링 지그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리볼링 지그는 우리가 칩을 갖다가 이제 띄어내서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스텐실을 이렇게 얹고, 물론 스텐실 얹기 전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처럼 젤프락스를 도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얹혀서 볼랍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떼어서 우리가 핫플레이트에다가 칩셋을 굳는 작업을 하는 거죠. 굳는 작업을 할 때 이 수동 방식과 이렇게 지그가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지그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 지그가 어떤 고정적으로 이렇게 좀 고정되거나 하는 것이 작업성이 좀 좋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그냥 낱개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것도 있어요. 요런 거 낱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지그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 칩셋에 젤프락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맞는 이게 맞는 그 스텐실이 따로 있어요. 요 제품 이 칩셋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사우스 브리지다, 뭐 노스 브리지다, 맞는 칩셋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양쪽에는 뭐 어떤 뭐 캡톤 테이프 붙인다든가 해서 부어가지고 열풍기로다가 여기서 이렇게 굳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숙련이 되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제가 그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이 좋으면, 즉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연장이 좋으면. 그래서 우리는 BGA 리볼링 작업, 류역 작업할 때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런 지그 중에 하나죠, 이게. 그리고 또 다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스텐실인데, 스텐실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요렇게 이제 지그에 걸 수 있는 스텐실이 있는가 하면 개인들이 지그 없이 할 수 있는 요런 스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더볼을 안착하기 위한, 그러니까 칩셋 위에 그 볼이 그 위치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안착시켜주는 그런 지그들이죠. 그래서 그 모델별로 다 있습니다. 칩이 예를 들어서 사우스 브리지형이다, 뭐 GPU다 그럼 GPU도 뭐 GTX 1050, 1060, 뭐 GT 뭐 730 이런 칩셋 용도별로다가 이 스텐실이 따로 있어요. 구매할 때
물론 세트별로 팔지만은 구매할 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칩셋의 어떤 명이 어떤 건지 거기에 맞는 스탠지를 써야죠. 맞지 않는 스탠지를 쓴다 그러면 뭐 볼이 안착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위치가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BGA 리역 장비 할 때, 리역할 때는 이 스텐실이라는 건 필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GA 타입이 아닌 아까 보여드린 SMD 타입의 부품들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열풍기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열풍기라는 게 바로 요거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제품인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요런 부분들 여기 지금 부품이 안 띄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은 요런 부분 생략한 거죠. 요런 부분들이 저 표면에다가 이 부품을 요런 식으로 까만 게 이제 요런 8핀짜리 그 아이시인데, 요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표면에다가 솔더 크림을 바른 다음에 바로 거기다가 열풍기나 이런 장비로 붙이는 거죠. 그때 인두기를 이걸 붙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붙일 때 잘못 붙이면 요 부분들 다리들이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죠. 떼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런 부품들을, 즉 SMD 타입의 부품을 붙일 때는 우리가 그 열풍기라는 장비를 쓰는데, 인두기에 비해서 작업성이 좋고, 또 SMD는 요런 걸로 떼야 어떤 부품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패턴이 망가지는 부분을 잡을 수가 있죠. 요것도 이제 컨트롤 패널이 앞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즉 내 작업 환경과 또 내 어떤 수리하는 제품에 맞는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이제 좀 저가 장비도 있고 고가 장비도 있는데, 가능한 좀 가격이 있는 장비, 제가 가격을 자꾸 말씀해서 부담스러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있는 장비를 좀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SMT 류역 장비는 우리가 인두기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본인들이 즉 망가진 제품을 가지고 계속 붙이고 띄는 작업을 부단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작업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과 많은 실패와 이렇게 돼야 어떤 성공적인 작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다음은 이제 펌웨어 관련 장비인데요. 펌웨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자제품에는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 안에 그 마이콤이라는 칩이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펌웨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니터에서 우리가 전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모니터가 켜지죠. 모니터가 켜지는 것은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스위치를 누르는 그 온 시그널이 우리가 MCU 안에 들어있는 MCU로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면 MCU에서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해서 우리 주인님이 키라고 명령을 내렸어. 자, 이 명령 내린 이 신호를 우리가 CCFL 방식의 모니터라 그러면, 즉 백라이트 방식의 모니터라면 우리가 그 인버터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죠. 야, 백라이트 켜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백라이트 키면은 패널 쪽에 전원을 공급해서 야, 패널 5V 전압 공급해. 이런 작업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펌웨어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내부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가 작동이 되는 거죠. 세탁기, 그 다음에 TV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칩 안에는 펌웨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펌웨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때 손상이 되거나 또 이런 부분, 또 칩이 손상이 돼서 디바이스를 갈아야 될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칩 안에 있는 펌웨어가 손상됐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거나 또 지우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비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롬 라이터라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롬 라이터라는 게. 롬 라이터를 통해서 그 칩을 떼어내서
물론 그 모델에 대한 펌웨어가 따로 있겠죠. 쉽게 말해서 펌웨어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 우리가 데스크탑에 컴퓨터가 있는데, 즉 운영체제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10이 없다면 컴퓨터는 그냥 기계죠, 기계. 그죠? 고철이라고. 하지만은 소프트웨어라는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니터에 이런 펌웨어가 없다 그러면은, 그죠? 운영체제가 없다 그러면은 사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손상된 그 펌웨어를 우리가 지우거나 쓰거나 읽거나 이럴 때 쓰는 우리가 장비입니다. 모니터 TV 같은 경우는 롬이 손상이 되는 경우, 펌웨어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장비는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모니터 수리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그 모니터를 갖고 왔는데 전원 버튼이 안 눌러져요. 전원 버튼이 뭐 켜지다 LED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물론 다른 분의 손상이 있지만은 펌웨어가 손상이 되면은 그것이 먹지를 않습니다. 동작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모델에 관한 펌웨어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물론 공개되어 있는 것도 공개 안 된, 대부분이 펌웨어는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지인들한테 구하든가 있는 거 구워줘서 우리가 그 롬을 다시 펌웨어를 그 제품에 라이트를 다시 시켜서 했을 때는 동작이 되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좀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보통 150만원대. 하지만 수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추세는 또 뭐냐, 아까도 집적화, 모든 IC들이 통합돼서 집적화되고 있다. 왜냐면 제품의 생산성과 그 다음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통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니터들을 보면 그 스케일러 안에 뭐 이 스케일러라는 얘기를 또 하면 또 오래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실무에 들어가면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스케일러는 뭔지, 무슨 작용을 하는 건지. 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롬이 보드에 보면은 요렇게 그 롬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8핀 SOIC 8핀 타입의 이 펌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요런 것이 없고 이 스케일러 안에 이게 통합이 돼서 저게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이럴 때는 롬라이터 가지고, 아까 롬라이터 가지고는 우리가 롬라이터는 칩을 떼어서 펌웨어를 지우거나 쓰는 장비인데, 저 MCU라는 그런 그 칩이 없다면, 즉 스케일러 안에 통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ISP라는 이런 지우가 나온 겁니다. 이 ISP 출현은 뭐냐면, 공장에서 뭐 몇천 대씩 몇만 대씩 생산하는 그 양산 체제에서 우리가 그 롬라이터 하나하나 하기에는 이 작업성이 안 좋죠. 그래서 수백 개의 어떤 그 모니터를 연결해 놓고 이 ISP에 쭉 ISP에 연결해 놓고 한 번에 라이트를 해버리는 그런 용도로 출현한 게 이제 ISP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개인한 데까지 보급이 돼서 이렇게 그 사용되고 있는 장비죠.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롬이 통합되어 있는, 즉 펌웨어가 통합되어 있는 그 우리 이 장비에서 이 ISP가 없으면 우리가 펌웨어를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그는 지금 수리맨들이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필수로 갖춰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소켓 컨버터라는 게 쭉 이렇게 있어서 모양이 제각기 틀립니다. SOC 8핀도 있지만은 뭐 PLCC 44 타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소켓 컨버터도 뭐 제공이 되니까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니터 수리하고 나서 데스크탑에 화면을 걸고 이게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걸 할 때 우리가 데스크탑을 연결을 하지만은 이 ISP 지그는 에이징 내용들이 에이징을 할 수 있게끔 안에 테스트 화면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연결하면 테스트 화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데스크탑 없이도 모니터에 에이징 작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는 수리맨들이 있으시다면 모니터가 안 나와요. 그럼 모니터 고장인지 그래픽 고장인지 알라 그러면은 일단은 ISP 쪽에다가 우리가 그 모니터 케이블을 걸고 에이징을 걸었을 때 화면이 나오면은 그 모니터 불량은 아니죠. 그래픽 카드가 나갔네. 본체 문제네요. 요렇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뭐 폼웨어까지는 수리를 초보 입문자들한테는 아직 그런 작업이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작업해야 될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보조 장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